엄마, 설마 나랑 같이 살려고 온 건 아니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같이 살려고? 난 그런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저 남편을 떠나보내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을 뿐인데 아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오해했어요. 엄마, 우리도 집이 좁아서 안 돼. 아니야, 현호야, 엄만 그게 아니라. 다급히 변명하려는 순간 현호가 한숨을 쉬며 말을 끊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러시면 솔직히 저희도 부담돼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우리 현호한테 부담이구나. 현호야, 엄마는 그냥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버림받는 순간이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가장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 찾은 내 자식에게 나는 짐짝 취급당했어요. 그날 차가운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후회 없이 인생을 지키는 법은 무엇인지, 이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에 값진 지혜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3달이 넘었죠.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비로 모든 돈이 나가버렸고, 결국 우리가 살던 집도 팔아야 했어요. 방 안은 눅눅하고 좁았어요. 창문은 사람들의 발목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았고, 빨래를 널어도 잘 마르지 않았어요. 이곳이 이제 제 집이에요.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설렁탕 값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이미 많이 아팠는데도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여보, 난 당신이랑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 했던 마지막 외식이 될 줄은요. 옷장 안을 보니 남편의 구두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깔끔했던 그 사람답죠. 여보,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방 한 구석에는 남편의 병원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여보, 미안해. 그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사실은 저도 불안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 아들 현호가 생각났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 있잖아.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현호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상장이라도 받아오면 엄마, 이건 엄마 덕분이에요. 하면서 제 품에 안기곤 했죠. 그런 현호가 결혼을 하고 이제는 아이까지 낳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바쁘겠지만 그래도 엄마를 외면하진 않겠죠. 남편 장례식 때 현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의지해도 되겠죠.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아들의 집에 가려면 단정하게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했어요. 여보, 다녀올게요. 우리 아들한테 가보고 올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있고 누군가는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겐 우리 현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현호가 나를 보면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현호가 날 반겨줄까? 아니면 혹시 거절하면 어쩌지? 걱정이 스쳤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현호네 아파트는 내가 살던 곳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어요. 깔끔한 조경에 넓은 놀이터까지 있는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였죠. 우리 현호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괜히 후회가 됐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사올 걸 그랬나? 하지만 이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왔다는데 반겨주겠지. 현호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말끝을 흐리며 머뭇거리던 그 순간 안에서 현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현호는 문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서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엄마가 웬일이세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 나는 움찔했어요. 현호야, 엄마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아빠 보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며칠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현호와 며느리가 눈을 마주쳤어요. 마치 어떡하지? 라는 듯한 짧은 눈짓. 그 순간 현호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시죠. 아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면 우리도 곤란해요. 현호야, 엄만 그냥 저희도 살기 바빠요. 이제 엄마도 혼자 사는 거 적응하셔야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거 봐, 내가 뭘 했어. 어차피 올 거라니까. 이럴 때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니까.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의 집 앞에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비까지 이렇게 퍼붓다니. 우산도 없이 길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산을 쓰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해. 버스 창문에 흐르는 빗물을 보며 다짐했어요. 아들에게 의지하려 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여보, 통장 하나 만들어뒀어.
혹시 모르니까 잘 기억해도. 그땐 그저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통장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남편의 서류 가방을 뒤지니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오래돼서 표지가 발에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돈이었을까? 남편이 마지막까지 남겨두려 했던 돈이었을까?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에서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정리를 부탁했죠. 이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제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이 계좌는 지난달에 전액 인출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제 손에서 통장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누가 찾아갔나요? 아드님 되시는 분이 위임장을 가져오셔서 출금하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간적으로 귀가 멍해졌고 몸이 휘청거렸어요. 우리 현호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은행을 나서며 온몸이 떨려왔어요. 설마 이게 다 우연일까? 남편이 의식이 오락가락했던 그 시기, 현호는 자주 병원에 왔어요. 아버지 서류 좀 봐드리려고요. 그때 이미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들었던 사망보험금 때문이었죠. 죄송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급이 완료됐다고요? 네, 수익자가 작년에 아드님으로 변경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드님께서 청구하셔서 바로 지급해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수익자가 변경됐다고요. 작년에? 네, 변경 서류에 남편분의 서명이 있어서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게 이어졌어요. 작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그때 현호가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지 건강보험 서류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남편은 아들의 말이라면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인 한 장으로 모든 게 현호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우리 현호가, 내 아들이? 설마. 하지만 설마가 아니었어요. 그제야 제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비로 모든 돈이 나갔고 결국 남편과 함께 살던 집도 팔았어요. 지금 저는 이 반지하 월세방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좁고 눅눅한 이 방.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 때 마음으로 의지하려 했던 우리 현호. 남편이 떠나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아들. 그 아이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밥을 떠먹으려 해도 목이 메어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어요.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퀭하고 얼굴은 초췌해졌어요. 문득 창밖을 보니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반지하 방은 더욱 축축하고 어두워 보였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은 움푹 들어갔고 볼은 깎아 놓은 듯 홀쭉해졌어요. 그렇게 혼자 지내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 씨, 집에 계세요? 주인집 아주머니였어요. 문을 열자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이었어요. 아이고, 임 씨 얼굴이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아주머니, 제 입에서 나온 건 한마디뿐이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채신 듯 했어요. 어디 아프시면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렇게 아주머니와 마주 앉자 저는 참았던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에게 쫓겨난 날,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아주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셨단 말이에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 씨,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부모를 이렇게 내몰고 재산까지 가로챘어요? 임 씨,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저는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망설였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요? 변호사.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법을 따진다는 건 결국 현호와 법적으로 싸운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닐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임 씨, 혼자 참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현호는 제 아들이 맞지만, 하지만 이건 아들이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는 거요. 결국 저는 아주머니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처음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제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머님의 재산을 아드님이 몰래 가로챘죠. 위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것도 문제고, 보험금 수익자를 몰래 바꾼 것도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전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 현호 인생이 망가지진 않을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현호 씨가 스스로 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님의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내 권리. 그동안은 아들이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임 씨, 이제 포기하지 마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매일 저를 불러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어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우지. 아침이면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소박한 반찬을 나눠 먹었어요. 제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변호사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필요한 증거들은 다 모았습니다. 은행 서류, 보험 서류, 그리고 남편분께서 남긴 수첩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주인집 아주머니도 옆에서 힘을 보탰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제 승산이 있다고 해요. 임씨,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요.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라 어머님의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에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변호사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용기만 내시면 돼요. 그제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꽉 조여있던 밧줄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고소장을 접수하는 날이 왔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주인집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임씨,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정말 이대로 포기할 수 있어요? 그제야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경찰서에 도착해 변호사님이 준비한 서류를 경찰에게 넘겼어요. 고소장입니다. 피해자는 임정희 님이시고 가해자는 아들 박현호 씨입니다. 고소장에는 현호가 저지른 모든 일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의식이 흐릿할 때 위임장을 위조한 일, 통장에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일, 보험금 수익자를 몰래 바꾼 일까지.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려는데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여보, 내가 없어도 꼭 잘 살아야 해. 그제야 확신이 섰어요. 펜을 들고 마지막 칸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같은 날 변호사님이 현호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어머님, 이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날 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현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현호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엄마가 이러고 싶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넌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모았는지 알고나 있었니? 그제야 현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어요. 엄마,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을 몰래 가져갔겠니? 현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목소리가 다시 격앙되었어요. 엄마, 고소를 취하해요. 당장. 안 그러면. 현호의 협박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현호야, 이제 늦었어. 엄마는 내가 변명할 기회를 줄 만큼 기다렸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곧바로 현호에게서 문자가 수십 통 왔지만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현호가 방금 전화해서 협박을 했어요.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현호 씨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녹음기나 휴대폰 녹음 기능을 항상 켜두세요. 그날 밤 휴대폰 설정을 바꿔두고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으로 설정했어요. 다음 날부터 현호는 계속해서 제게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문 열어봐요. 우리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대답하지 않자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나 곧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그리고 이혼도 하게 생겼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지만 전 이제 달라졌어요. 문 너머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현호야, 그건 다 내가 선택한 결과야. 엄마는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밖에서 현호의 발걸음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매일 저를 살펴주셨어요. 임씨, 용기 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셨어요.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승산이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선선했고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오랜만에 외출이 낯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민준이 유치원 근처까지 와버렸어요. 하원 시간이 다 됐으려나 멀리서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바깥놀이하러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깜짝 놀란 듯이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두 팔을 벌렸어요. 민준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선생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잠깐 할머니랑 이야기해도 돼요? 선생님이 제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너무 오래 있지 말고 금방 돌아와야 해. 그러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뛰어왔어요. 우리 민준이, 제 품에 안긴 민준이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준이 아빠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근처 벤치에 앉아 민준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제가 그때 다 들었어요. 뭘 들었어? 우리 민준이가. 할아버지 아프실 때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돈 생긴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부터였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그런데 민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 돈 뺏어가려고 한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민준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린 손주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손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를 믿어주니 그걸로 충분해. 작은 손으로 민준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만 할머니 편이 되어주면 돼. 민준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나중에 또 올 거예요.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되지만 저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 민준이,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잘 해결할 거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봐요. 그렇게 민준이를 보내고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에는 민준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돈 생긴다고.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현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싸늘해질 뿐이었죠. 이대로 둬선 안 돼. 민준이가 저를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어린 손주까지 이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할 순 없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생겼으니까요.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재판정에 들어설 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재판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피고 박현호는 원고 임정희에게. 그 순간 숨을 멈췄어요.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할 것, 보험금 및 예금 전액 반환, 또한 피고의 상속권 박탈을 결정한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과는 우리가 이겼어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겼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제 손을 감싸 주셨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주인집 아주머니도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죠. 임씨, 정말 잘 됐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현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아들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눈에는 원망이 가득 써담겨 있었죠. 엄마가 제 인생을 망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멈춰 섰을 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반지하를 떠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어요. 조금 더 넓고 햇빛이 잘 드는 집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임씨, 이제 좋은 데로 이사 가시겠네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여기가 좋아요.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요? 이제는 좀 더 편한 곳에서 사셔도 되잖아요. 전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제게 단순한 월세방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을 버틴 곳이기도 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따뜻함을 느낀 곳이기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얼마 후 들려온 소식이었어요. 현호와 며느리가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며느리가 키우기로 했다고 해요. 손주를 볼 수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난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임씨, 우리 이제부터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맑았어요. 그리고 마음 깊숙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임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반찬 가게에서 좀 도와주실래요? 전 손사래를 쳤어요. 아휴,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그러자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김치 담그는 솜씨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손님들한테 김치 맛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전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매일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오랜만에 무거운 양푼을 들고 배추를 버무리려니 손이 떨렸어요. 임씨, 천천히 하세요. 손님들 김치 맛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주인집 아주머니의 격려 덕분에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가서 김치도 담그고 나물도 무치고 하루 종일 손을 놀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김치를 한 입 맛보시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이 김치는 우리 어머니가 담그시던 맛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함이었어요. 그날 이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무말랭이 무침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님, 오늘은 무슨 반찬 새로 나왔어요? 손님들의 칭찬이 하나둘 늘어나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하루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급여를 건네시면서 웃으셨어요. 임씨, 요즘 가게 매출이 늘었어요. 이건 당연히 받으셔야죠.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손을 저었더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김치 더 많이 담그시면 되죠. 전 그 말에 피식 웃고 말았어요. 일하면서 변화된 하루하루가 제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고 있었어요. 이제 아침이면 거울을 보며 웃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전처럼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이 아니라 생기가 도는 눈빛을 가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말해주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새 저는 거리를 걸으며 손님들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거리를 당당히 걸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제야 정말 살아가는 것 같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어요. 반찬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흠뻑 젖은 채 현호였어요. 엄마. 그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죠.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어요. 현호는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바닥을 짚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현호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죠. 민준이가 저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전 이제 정말 다 잃었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돈도 가족도 다. 현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때는 늠름했던 제 아들이 이제는 모든 걸 잃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시렸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돈 생긴다고. 그날 민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손을 가볍게 걷어들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현호야. 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 곁에서 위임장을 위조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땠니? 순간 현호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어요. 전 눈을 가늘게 뜨고 현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를 바꿀 때는 그때도 이렇게 눈물이 났니? 현호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었어요. 엄마, 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욕심이 너무 컸어요. 그제야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호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후회하는 건 엄마에게 상처를 줘서니? 현호가 눈을 치켜뜨고 절 바라봤어요. 아니면 내가 다 잃었기 때문이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현호를 보며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정말 후회하는지 아닌지 엄마는 아직 모르겠어. 현호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가 용서해 주시면 저 진짜자.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의 눈물이 진짜인지 또 다른 거짓인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현호는 말없이 절 올려다봤어요. 그래도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넌 내 아들이니까. 현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내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이 되길 기다려볼게. 현호는 무릎을 꿇은 채 절 바라보았어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렴. 엄마도 집에 가야 하니까. 현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결국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문을 나섰어요.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빗소리를 들었어요. 진정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하지만 기다려볼게. 내 아들이 진짜로 사람이 되어 돌아올 날이 올지, 아니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이제 아침이면 반찬 가게 문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참 따뜻하죠. 예전에는 그저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걸음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햇살 속을 당당히 걸어 다니고 있어요.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용기라는 걸 배웠어요.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 그걸 깨닫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세상에는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상처받고 외롭고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직 많아요. 사연인생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노년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